네, 새정치연합 경기 고양 일산의 김현미 의원입니다. 어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고 기사가 났던데 거기에 대한 평가 있으십니까? 예, 여러 가지 대화 진통 끝에 한 1년여 이상 협상 끝에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총리께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드디어 이제 국민의 일자리까지 다 망가뜨리고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언제쯤 국회로 돌아오실 예정이신가요? 예산은 네. 끝나고 오시겠죠? 새누리당에서 특별히 견제할 세력도 없고 그래서 연말쯤 되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최 장관님께서는 장관운, 관운이 참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 최 장관님을 모시고 사는 국민들로서는 장관운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 장관 하실 때에는 자원외교로 막대한 국가적 후유증을 지금까지 주고 계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지금 가계부채의 폭증 그리고 국가부채의 폭증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 경제학자들 조사에 의하니까 C학점이다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F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C학점이라 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좋으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C학점이라 줘서 그래서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보다 높게 점수를 줬구나 그런 그게 웃을 일이십니까?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국가부채가 그렇게 폭증하는 사태에 대해서 의원들이 걱정하고 얘기하는데 C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에 비전이 없구나. 최 장관이 계시는 동안에 절대 나아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어제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또 보호 이것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5대 법안과 2개 지침을 노사정이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일반 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죠.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고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도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단기 근속자의 비율입니다. 2011년 자료인데요. 1년 미만 근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35%입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분이 다 해고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이익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 비율은 세계에서는 가장 높고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노사정 합의에서는 이보다 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최 부총리께서는 장관을 이게 뭐 국회 법안을 통과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허가되면은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서 국민의 일자리까지 망가뜨린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게 악담을 하지 마시고요. 악담이 아니고요. 통계 수치를 보시라고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노동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님 평균 은퇴 연령이 몇 살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노동시장에서의 평균 은퇴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52.6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임금 피크제 한다고 하는데 임금 피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대기업과 비정규직
저 공공부문 이런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공무원 이외에는요, 60세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임금 피크제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임금 피크제 한번 해볼 수 있게 다니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비율이 15.8%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 단기 근로자들이 이미 우리나라가. 내년에 공공부문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 8,000명 신규 채용할 수 있다 그랬죠? 올해 네. 신규 채용 인력이 얼마였습니까? 2015년에?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를 다 도입하면 2년에 걸쳐서 8,000명 그렇게 말씀을 그렇습니까?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014년에 신규 채용 몇 명이었습니까? 공공부문 전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전체 15,000명 정도 내년에 18,000명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요 이렇습니다. 정년 연장이 되면은 TO를 그만큼 안 늘려주면은 정년이 그 연장이 되는 만큼 신규를 채용을 이건 못하게 되기 핵심이요. 때문에 예.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려면 핵심은 뭐냐면 총액 인건비 자체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만 숫자를 늘려주면 전부 다 저임금으로 임금 깎겠다는 얘기랑 똑같은데 아니죠 총액 인건비 그렇게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공공부문에 하는 메커니즘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두면은 정년이 연장되면은 TO를 그대로 두면은 그만큼 못 뽑지 않습니까? 그 못 뽑는 거에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청년들의 채용을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의 때 다시 얘기할 거고요. 네. 지금 임금 피크제 권고안에서요. 임금 피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 연봉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지금 임금 피크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최저임금의 150% 미만인 노동자를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50%면 얼마입니까? 175만 원입니다, 한 달에. 네, 한 2,500만 원 연봉 그렇게 네. 됩니다. 예. 그럼 한 달에 175만 원 받는 사람들도 임금 피크제 그 밑으로는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75만 원까지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그 적용을 안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니까요. 저는 간을 빼먹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보충드릴 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의원님. 드린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게 악담을 하지 마시고요. 악담이 아니고요. 통계 수치를 보시라고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노동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님, 그런- 평균 은퇴 연령이 몇 살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노동시장에서 평균 은퇴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52.6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임금 피크제 한다고 하는데 임금 피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대기업과 비정규 공공부문 이런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공무원 이외에는요. 60세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임금 피크제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임금 피크제 한번 해볼 수 있게 다니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비율이 15.8%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 단기 근로자들이 이미 우리나라가. 저는 최 장관님께서는 장관운, 관운이 참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 최 장관님을 모시고 사는 국민들로서는 장관운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 장관 하실 때에는 자원외교로 막대한 국가적 후유증을 지금까지 주고 계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지금 가계부채의 폭증 그리고 국가 부채의 폭증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 경제학자들 조사에 의하니까 C학점이다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F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C학점이라 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좋으시다는 드렸습니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C학점이라 줘서 그래서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보다 높게 점수를 줬구나 그런 그게 뜻으로 웃을 말씀드립니다. 일이십니까?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국가부채가 그렇게 폭증하는 사태에 대해서 의원들이 걱정하고 얘기하는데 C라서 다행이다. 네, 새정치연합 경기 고양 일산의 김현미 의원입니다. 어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고 기사가 났던데 거기에 대한 평가 있으십니까? 예, 여러 가지, 대화 진통 끝에, 한 1년여 이상, 협상 끝에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총리께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드디어 이제 국민의 일자리까지 다 망가뜨리고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언제쯤 국회로 돌아오실 예정이신가요? 예산은 네. 끝나고 오시겠죠? 새누리당에서 특별히 견제할 세력도 없고 그래서 연말쯤 되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1년 자료인데요. 1년 미만 근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35%입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분이 다 해고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이익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 비율은 세계에서는 가장 높고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노사정 합의에서는 이보다 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최 부총리께서는 장관을 이게 뭐 국회 법안을 통과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허가되면은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서 국민의 일자리까지 망가고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에 비전이 없구나. 최 장관이 계시는 동안에 절대 나아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어제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또 보호 이것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5대 법안과 2개 지침을 노사정이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일반 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죠.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고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도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단기 근속자의 비율입니다.